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장소의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 일단 좀 밀렸다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0점 거의 뭐 보합입니다. 1882.5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세네요. 0.17% 상승한 559.85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거래소 시장은 개인들만 여전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1,300억 그리고 10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아니라 매도를 해주고 있죠. 기관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은 시장의 흐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번 주부터 계속 저녁에 공부방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저녁 9시에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공부도 하시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지 꼭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 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제일모직을 매수하셨어요. 14만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제일모직을 한번 보죠. 신규 상장을 했죠? 신규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금일, 전날 도지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일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최근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셔야 될 거예요. 외국인들과 기관들, 일단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었고, 전날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한 26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오는 대신에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일단은 분봉으로 좀 보자고요. 요 자리대죠? 이 자리대 13만원짜리대네요. 13만원짜리대 좀 여유있게 보게 되면 뭐 12만 9천원 정도가 될 거예요. 요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더 밀려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자리대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15만원 정도 때까지 일단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MSCI 한국지수 종목별로 이게 편입이 됐었죠. 특례 편입이 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자리대 지지를 해주는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탈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한 12만 9천원 자리대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YG1을 매수하셨어요. 11,500원에 비중 4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YG1을 한번 볼게요. YG1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절삭공구 산업재 섹터죠. 일단 크게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 8,600원 자리대죠. 요 자리대를 지지를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9,000원과 8,600원 이 사이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바닥권역으로 인식을 해 주는 것 같고, 워런 버핏이 투자를 했죠.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스카, 그죠? 10%의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추세적인 부분들,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실적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3분기까지 실적이 약 240억 정도
작년 거를 일단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11,5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조금 힘드시겠지만 좀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구간대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관망을 좀 하셔야 돼요. 다만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참 답답함을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근데 주구장창 계속 빠지지만 않는다라는 거, 또 주구장창 횡보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한 만 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테라세미콘요. 테라세미콘이요. 예, 방송 몰라도 그거는 상담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청했어요. 네, 매수가 비중을 네.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19,500원이고요. 네. 100% 그 몰빵했어요. 100% 예. 한 방에. 저기 18,000원 할 때도 사고 2만 원 할 때도 사고 26,600원에도 사고 막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그거 뭐 23,000원 목표가라 해서 했는데 요즘 막 하염없이 막 빠져쌌고 막 출렁거려 싸가지고. 예. 어떤 섹터인지는 알고 계세요? 반도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 반도체 여기 쭉 보시면 나오죠. AMOLED 장비 쪽 섹터로 좀 보시면 될 거예요. 반도체 공정 쪽에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예. 1분기, 올해 1분기하고 2분기 때도 여전히 수주는 나올 거예요. 네, 그 부분들이 삼성 쪽에 증설을 좀 하고 있죠. 중국 시장 쪽에.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주나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15억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가 예. 올해 3분기 때부터 보시면 3분기 때부터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예. 3분기 때부터 수주가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4분기 때 예.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올해 1분기 때하고 2분기 때도 여전히 이 수주를 좀 받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그나마 썩 나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없고요. 네.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21,000원대의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나서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21,300원까지 갔었어요. 그럼 과거 작년 11월 달에 11,500원의 저점을 찍고 나서 요 자리 때까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요만큼 올라갔죠. 네네. 그리고 나서 빠지니까 요 자리 때까지 빠졌어요. 그죠? 예. 그리고 전고점이 넘어가게 되면 요 올라간 폭만큼 올라갑니다. 네. 그럼 요걸 이렇게 갖다 대보이면 요 정도까지가 일단은 목표치예요. 그럼 요 정도 2만원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럼 목표치가 도달하고 난 이후에는 좀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이에요. 일단은 박스권역으로 요만큼 밀렸거든요. 네. 얼추 가격 조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00%시기 때문에 19,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네. 한 6% 정도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에요. 네. 참으셔야죠. 일단 100% 추가 매수는 어때요? 추가 매수는요? 신용 물타기. 쓰시려고? 그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가님한테. 에이. 모르니까. 테라세미콘 100% 됐으니까요. 예. 차라리 저라면 이 한 종목에 집중 투자? 글쎄요. 예. 뭐 빚을 내서 한다라면 저는 반대를 하고요. 일단 예. 그리고 아파트 담보대출이요.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요. 네. 담보대출 참 어머니 안 돼요. 뭐 저한테 네. 무슨 소리를 들으시려고 담보대출 얘기를 하세요. 그죠? 그럼요. 네. 한 가지 또 그러면 이거 언제 한 2만 원까지는 가겠네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예. 예, 21,000원 요 자리 때도 넘어설 수 기관에서 있어 많이 보이니까. 추천하더라고요. 기관에서. 예, 요만큼 이 정고점 자리 때도 넘어설 수 있어 보이니까 기다려야 되네요, 그럼. 기다리세요. 그냥 편안하게. 그렇구나. 예, 편안하게 좀 기다려 우리는 보시면 전문 지식이 없어갖고요. 그냥 무대빵으로 해가지고.
아유, 그래도 이거 그런 거 확인해 보셔야죠. 뭐 담보대출 받는다거나 뭐 빚내 산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예. 그죠? 예. 그리고 일단은 정고점 자리대가 21,000원 자리대니까 예. 요 자리대 오게 되면 비중 100%시니까 예. 좀 줄이세요. 좀 챙겨주시고 예, 예. 다른 종목군들 많이 있어요. 한쪽 섹터에 집중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예.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예, 예. 샘플러스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녁마다 제가 공부방을 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샘플러스 서울경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서울경제 홈페이지. 네, 서울경제 TV 샘플러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예, 저녁 9시에 진행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예. 공짜로 합니다. 매일이에요? 네, 매일 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요, 스마트폰? 네, 어플 깔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보시고 예. 어플에 대해서 좀 모르시면 서울경제 1577-1451번 전화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그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보죠. 인터파크를 매수하셨어요. 9,220원이네요.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인터파크 한번 볼게요. 9,220원짜리 여기네요. 자, 많이 빠졌어요. 그죠?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오고 난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인데 1차적으로 요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온다고 했죠?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나왔어요. 그죠?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고, 그리고 난 이후에 횡보해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요 하락 N자형의 절반 되돌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400원대죠? 일단 요 자리대가 목표치로 일단 잡아 놓으시면 되는데, 역배열권역에서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왔을 때, 특이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인터파크는 나오질 않았어요. 자, 최근의 모습을 확대를 해서 볼게요. 여기를 잘 봐보세요. 거래량을.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거래량 증가 이렇게 눈에 띄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멜파스 같은 거 한번 볼까요? 거래량이 증가되죠. 그죠?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군들도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올라갑니다. 즉 인터파크도 지금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해줘야지만 요 폭만큼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자리대가 만원대 초중반권역이거든요. 일단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8,700원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아마 요 다시 이중바닥의 모습을 보이러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8,700원을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잡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목표가는 뭐 만원대 초중반, 만원 한 1,500원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거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우리은행이네요. 11,000원. 비중은 40%를 매수를 하셨네요. 우리은행 한번 봅시다. 11,000원. 신저가네요. 그죠? 신저가. 은행 섹터도 그다지 썩 좋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싼 주식이면은 틀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올 상반기 중에 1분기 중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우리은행 못 올라가죠. 은행 섹터들. 그죠? 그 부분들이 있는데 게다가 신저가란 말이에요. 신규 상장 종목 은행 섹터 중에 그나마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게 기업은행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업은행도 많이 빠지는데 그죠?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죠. 일단 버티셔야겠죠. 수급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그나마 매수 들어왔네요. 기관 얘네들이 문제예요. 210만 주, 180만 주 미친듯이 후려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변동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변동성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니까 만원대 초반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때 좀 줄여놓고 보든가 아니면은 더 길게 보시든가
그걸 결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10,000원짜리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종목은요, 완리네요. 3,300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어요. 3,300원. 여기네요. 중국 관련주죠? 그죠? 그럼 한번 볼까요? 차이나 그레이트? 괜찮네요. 차이나 하오란? 많이 빠졌네요. 그죠? 중국 원양자원? 많이 빠졌죠. 일단 중국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하방 형식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완리로 넘어가자고요. 마찬가지로 중국 원양자원은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수직 급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3,070원 요 자리대 저점, 요 자리대 깨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3,700원 정도 때까지 일단 보세요. 아마도 이게 단기적으로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요즘 종목군들이 21선을 깨고서 61선의 지지 모습을 좀 보이게 되면 줄줄 흘러내려서 이격을 좁혀놓고 난 이후에 다시 방향성을 좀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반등이 나오게 되면 3,700원 정도 원저리에서는 한번 좀 줄였다가 다시 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어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SH에너지화학도 처음에 상승을 했을 때 올라갔다가 61선 지지받고 이중바닥 형성하고 쓰리바닥이란 말이에요. 이격 조정을 주고 난 이후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한국화장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한국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올랐다가 21선 깨고서 요거는 바로 올라갔네요. 지지 받아주고. 근데 21선 깨고 내려오고 난 이후에는 이러한 모습들보다 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일단 대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3호인데요. 3호. 네. 네. 16,500원에 20%인데요. 네. 빠졌다가 지금 올라와서요. 네. 이게 어느 정도에서 매도해야 되는지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게요. 한 11,000원대까지 빠졌었네요. 네. 마음고생을 좀 하셨어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종목? 이게 실적도 좋고, 그래서. 실적이 좋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작년에 317억 했네요. 2013년도 재작년이네요. 네. 그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한 480억 정도 했네요. 3분기까지. 실적은 정말 괜찮았네요. 그죠? 네. 지금이 건설 섹터예요. 그죠? 네. 보게 되면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보이진 않는데, 대형 건설 섹터보다는 차라리 중소형 건설 섹터가 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까지 괜찮으니까, 그죠? 네. 마음고생을 조금 하셨는데요. 네.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이렇게 네. 빠졌으니까. 네. 지금 저항 자리대거든요. 16,000원짜리가 저항이에요, 일단. 아, 네. 저항인데, 지금 20%를 갖고 계셨으니까, 네.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연기금 매도는 이제 멈췄네요. 그죠? 기관 쪽 중에서도 투신 쪽에서 한 12,000원대에서부터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4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면은 매수가 위에서 한 17,000원대, 17,000원 위에서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네. 목표가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목표가가 일단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조금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네. 두 가지예요. 여기서 조금 덜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보시든가 눌림목 구간에서 재매수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좀 참고 기다리다가 17,000원대 위에서 매도를 하시든가 그 두 가지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도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네, 네. 좀 참았다가 네. 17,000원대 위에서 좀 매도하세요. 아, 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자, 다음은 창해 에탄올이네요. 18,500원에 비중 80% 매수하셨습니다. 창해 에탄올을 한번 보죠. 18,500원. 신규 상장주예요. 그죠? 7월 30일, 7월 30일, 8월 30일, 9월 30일 보유예수 물량 됐고 6개월 차에 보유예수 물량 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거 깨지면 안 됩니다. 15,000원. 이거 깨지면 안 돼요. 종가상. 요거 깨지게 되면 아마 요렇게 빠질 겁니다. 그럼 14,000원대까지는 밀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먼저 실적 한번 보자고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실적이 217억 정도 예상을 하네요. 65억, 45억, 38억, 148억 했고 지금 예상치가 30억 정도. 1분기 때 65, 2분기 때가 안 나왔네요. 일단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보는 거니까 실적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인데 신규 상장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실적을 조금 신뢰를 하기엔 조금 역부족합니다. 그럼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도 그다지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럼 18,500원에 8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 때네요.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 부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증가가 되면서 밀려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글쎄요, 이제 반등, 하방 경직을 좀 보이면서 반등 시도가 좀 나와줄 자리대까지 일단 왔습니다. 근데, 15,000원 깨지면 안 되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16,000원대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16,000원 1차, 그 다음에 올라가면 17,500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비중이 80%시니까, 조금씩 반등 날 때 좀 줄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수 섹터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섹터가 지금 내수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많이 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를 조금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상담 한번 더 받을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대한항공요. 대한항공이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38,250원이고요. 네, 비중은요? 예, 비중은 10%거든요. 10%요? 예. 대한항공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유가 하락해가지고. 그렇죠. 예. 4분기도 좀 괜찮을 거라 하고 했는데, 오늘 저 보니까, 유상증자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일단은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아래 꼬리를 좀 달았는데요. 예. 종가상 42,000원 깨면 예. 일단 절반 정도는 좀 챙겨주세요. 10% 정도밖에 안 되시네요, 일단. 예. 38,000원인데 5만원대에 매도를 못 하셔갖고 좀 아쉬움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서 한 3% 정도 뺐어요. 그러셨어요? 3분의 1 정도 빼셨어요? 예. 그럼 조금 더 보시고요. 예. 이게 오늘 저가가 예. 보게 되면 41,000원 정도가 되네요. 예. 41,000원이 깨면 그냥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나머지 물량만 좀 더 봐보세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45,000원대까지는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럼 그때도 한번 좀 더 챙겨주시고. 예.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오늘 종가가 그러면은 여보세요? 네네. 오늘 종가가 41,000원 밑으로 끝나면 그냥 매도하세요. 41,000원 밑으로 네네. 끝나면 예. 매도하시고 반등 나오게 되면 45,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그것도 좀 매도. 챙겨주시고. 예.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하십시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반등 시도 구간이에요.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근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선물 기준으로 좀 잡아드리죠.
선물 기준으로 1차로 좀 잡아보게 된다라면 243포인트, 243.5에서 244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2차가 246포인트 정도 잡으시면 돼요. 일단 반등 시도가 나온다라는 거, 그 점 참고를 하시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코스닥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애들 매도 전환되는가 요걸 좀 살펴보세요. 그럼 변동성이 나올 것이고 단기 플레이 할 거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 상담 문자나 전화가 상당히 좀 많이 왔습니다. 그분들 모두 공부방으로 좀 들어오세요. 오늘 저녁 9시에 진행을 하죠. 샘플러스로 들어오시게 되면 온라인 공개 방송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매일 진행해드리고 있고 9시에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공부하시고 좋은 종목 어떻게 고르는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